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1년 11월에 이제 클래시스 3분기 실적이 나왔네요. 클래시스 가상 실적, 잠정 실적으로도 잘 나왔지만 이제 본 실적 분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한번 짚어볼게요. 그 짚기 전에 내가 클래시스에 대해서 1월 8일 날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린 거는 1월 8일 날 그때 시총이 9,900억인 회사였네. 내가 이제 이 회사가 이 클래시스가 나에게 총점 8.6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던 회사인데 가지고 싶은 거에 10점을 줬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50% 가까이, 영업이익률이 한 56%, 그때 순이익이 46%, 43%, 그리고 소모품 비중이 한 50% 이상 돼 가지고 소모품, 그래서 점수를 많이 줬고, 뭐 피부 미용은 한 번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한다. 한 번 한 사람은 있어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다, 이런 것들. 그리고 돈 잘 벌 것 같아 돈 잘 번다고 했었고, 지금 인가에 대해서 그때 지금 넣었으면 지금 한 50% 넘게 받으면, 싸냐에 대해서 PER 30을 내가 싸다라고 7점을 줬네. 요번 거를 계산해 본 게 27% 나오던데, PER 30 정도. 그리고 경영전원에서 8점을 줬고, 직원들 평균 근속 3.1년, 배당은 얘들이 이 배당률이, 배당이 8%가 아니고 그 순이익의 8%를 배당이라 보면 돼. 배당률은 0.5% 정도, 5년 평균. 자, 걱정 안 하겠냐에 8점을 줬고, 뭐 이렇게 해서 총점 ROE가 22% 나와서 8점, 영업이익률은 56% 나와서 10점. 그래서 8.6점 나왔는, 엄청나게 내가 가진 종목 중에 최고 점수를 받은. 위험한가에 대해서 부채율 11%, 무차입. 무차입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빌릴 일이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버니까 빌릴 일이 없어. 해마다 거의 한 3, 400억씩 유보금이 쌓이는 거야, 이제. 3, 400억씩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이 빌릴 게 없는 게지. 땅 살 때 다 자기가 다 사고, 유보율이 1600%, 지금 1600%보다 더 높아졌고, 무엇으로 돈을 버나, 자식에게도 7점이라 줄 수 있는, 자식 세대에서도 피부 미용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7점을 줬는데, 요게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자 들어가 볼게. 자, 오늘 전자공시 올라왔는 거 다시 한번 더 짚으면은, 2021년에 퓨어를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9월 슈링크 울트라 포머 국내명 슈링크 식약처 사용 목적 주름 개선의 항목이 추가 완료된 거예요. 주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자, 기계 장치를 사용하고 필수 소모품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잡고 있다. 이 뭔 말이냐면은, 기계가 납품되면은 그 기계에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필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소비자한테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면은 그 뒷사람한테는 마스크 커버 바꾸듯이, 노래방 가면 그 마스크에 커버 씌우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소모품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매출이 40에서 50% 가까이 되는 거지. 기기만 팔아가 남는 게 아니고, 기기 팔고 나면 꾸준하게 소모품이 들어간다. 매출처는 전 세계 60여 개국 이렇게 된다. 클래시스 클루덤이라는 상표가 있고, 집속 초음파 냉각 제어 지속 초음파 길게 들어가는 거, 하이 뭐 울트라 뭐 초음파 쭉쭉쭉쭉,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 브랜드고, 클래시스가 48.8%에 367억 전체 매출에, 클루덤이 6.9억 52억 소모품, 그중에 소모품이 43%, 326억, 스케덤이라고 그냥 화장품 팔고 이런 게 0.9% 6억 정도, 그래 합이 752억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가동률은 전기에는 81%인데 지금은 71%다. 71%인데 매출은 전기보다 더 잘 나온 거지. 자, 요번에 땅을 사는데 149억 썼고, 건물 사는데 120억 썼다. 얘들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 어떤 한 층을 다 쓰는, 얘들이 뭐 일반 공장 생각하듯이 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피부 미용 기계 그거, 의료 기계 그거만 딱 만들면 되기 때문에 큰 그것도 없어. 부품을 가져와다 조립하고 그런 기술력이 있는 그거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요번에 2021년 7월에 거래대금 지급 완료하고, 유형자산은 2022년 중에 생산시설로 가동될 예정이다. 그냥 산 땅이, 산 자산이 생산시설로, 공장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렇게. 자, 내수 수출, 요번에 수출이 515억, 내수가 237억. 요게 비율로 따지면은 수출이 한 7대 3 비율로 수출 7, 내수가 3, 이런 식으로 됐다. 내가 1월 며칠로 공부할 때마다 5대 5 비율이었는데 수출이 늘어났고, 가동률은 그 좀 줄었지만 전체 매출 올라갔고. 자, 연구개발비는
작년에는 36억, 요번에는 40억, 5.3%, 작년에는 4.8% 나왔는데 요번에는 3분기까지 한 5.3% 정도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다. 40억. 자, 기타 차공사항. 이게 관리 목적 진료는 일정 기간 동안에 꾸준한 시술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0번 코스, 3개월 코스, 그건 헬스장 가면 석 달 아니면 석 달 다니기 힘들면 10번짜리 쿠폰 10번 올 수 있는 그 뭐 석 달 안에 쓰든지 뭐 1년 안에 쓰든지 10번짜리 쿠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지 지불 방식으로 변화가 되어서 피부 미용 쪽도 뭐 10번짜리 쿠폰 아니면은 뭐 한 달 뭐 4번 공짜 뭐 이런 것들 횟수로 대형 병원 브랜드 어, 대형 브랜드 병원, 프랜차이즈 병원 형성되면서 피부 미용의 유행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유행이지 피부. 피부과에서 스킨케어를 주로 한 진료가 급증하게 되면서 피부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이게 또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허가를 좀 잘 받아야 돼. 일반 에스테틱 샵에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되는 물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에스테틱에 허가되는 조금 규제는 좀 약하겠지. 의료기기는 사람의 의료와 연관되니까 굉장히 까다로울 거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 피부 재생 치료는 다른 치료, 뭐 색소 질환, 문신 제거, 여드름 치료, 혈관 치료, 제모 등이 합친 것보다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피부에 관한 여드름, 혈관 치료, 제모 이런 것도 매출이 높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부 재생 치료다. 회복 기간이 짧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시술에 대한 요구는 최소 침습적 치료에 대한 침투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에너지 기반 미용 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미용 기기에 대한 안정성 효과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자, 개인 클리닉 개원 시기, 미용 성형, 시술 시즌에 따라 2분기와 4분기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자, 직장인들은 7, 8월 휴가철, 학생은 여름, 겨울 방학을 선호하는 만큼 2분기와 4분기에 장비 구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아까 말했던 피부 미용은 의료기기 외에 화장품과 에스테틱 사업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피부 미용 관리 시술 등이 있고 국내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병의원에서만 사용하고 기존의 화장품 및 에스테틱 사업에서는 피부 미용 관리 시술은 대체제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병의원에서만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속한다. 이거는 자, 이제 재무제표 보면 부채율이 12.7%야. 부채율 곱하는 거는 부채 총계 196억 나누기 자본 총계 1,540을 하면은 부채율이 12%. 유보율은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 2,300%. 아까 전에 우리 1월 달을 공부했을 때는 1,900%인가 그랬는데 맞지? 엄청나게 유보금이 쌓였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또 이익 잉여금이 자본 중에 이익 잉여금이 19년도 말에는 579억이 된 게 20년도에 930억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한 400억 가까이 350억 가까이 360억 가까이 증가했지. 그리고 또 지금 1232억이 됐어. 또 얼마 증가했노? 그 거의 뭐 그냥 간단하게 봐더라도 300억이 증가한 거예요. 자본이 이익 잉여금이 남는 돈이 300억 증가하고 300억 증가하고 300억 이만큼 자본이 확 늘어. 자본 총계가 878억에서 1230 거의 다 300억 증가했는 게 이익 잉여금에서 다 증가했다. 그렇다고 주식 수가 자본금이 변동되는 자본금이 거의 변동 안 되잖아요. 1다리가 되는 그런 의미 없는 거고. 자,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요 계산해 보면 부채율 말고 매출 752억 중에 전 3분기에는 555억 올렸거든. 같은 동기를 봤을 때도 750, 200억이나 더 올랐는 원가 163억, 21%밖에 안 돼. 원가가 21%라는 건 물로 만들든지 아니면 흔한 공기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고 땅 파서 만들든지 이런 거는 원가가 엄청 들고 아니면은 자기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든지 이러면 원가가 엄청 싸지지. 판관비 186억, 24%. 원가와 판관비 합치면 뭐야? 45%밖에 안 돼. 영업이익 그러면 53% 정도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53%라고. 53%. 그러니까 1,000원 팔면은 일단 500원은 남는다. 거기서 순이익 뭐 세금 띄고 뭐 띄고 해야 되는데 얘들은 또 은행에서 돈 빌린 것도 없네. 그럼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많잖아. 왜? 계속 돈을 벌여들였으면 남는 돈으로 돈놀이 모터닉이나 동원개발이 잘하는 돈놀이 왜 금융자산 사고 뭐고 있잖아. 이거 뭐고 보면은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51억치 사고 막 이런 것들 뭐 단기 금융상품 32억치 사고 이런 식으로 사면은 그게 뭘로 된다? 수익이 발생되든 뭐 손해가 발생되든 보통 수익이 발생되잖아. 그럼 그 금융수익이 바로 금융수익이 37억, 41억 요거는 외환 차익인데 이런 식으로 수익이 몇 억씩 발생된다. 그러고 세금까지 딱 띄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 341억이 45% 순이익이 45%가 순이익인 거야. 아 매출에 매출 1,000억이면은 순이익은 450억.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게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해마다 300억씩 쌓일 수 있는 게 와 얘들은 배당 더 줘도 되겠는데 맞지? 엄청나게 공격. 그래서 PR 지금 EPS는 527원인데 527원에 1년 예상하면 나누기 3 플러스 527원 하면 702원. 19,500원을 한 주라고 계산하면은 한 주에 19,500원이라 계산했을 때 PR은 27배. 1분기에 계산했을 때 30배가 나왔는데 27배면 그때보다 더 하락됐대. 주가는 더 올라가고 시총은 더 올라갔는데 PER은 하락됐다. 그렇다고 매출이 떨어졌냐? 매출 떨어진 거 없다. 아무 문제 없잖아. PEG 계수는 그때 계산할 때는 2분기 계산할 때는 0.8 정도 나왔는데 1 이하는 공격적으로 사라 그랬는데 EPS가 올라가고 잠깐만 요거 계산해 볼까? 전년도 3분기 말고 요거 그거 있는데 386원 527 나누기 386 386은 36% 상승 27.7 나누기 36은 0.76 1년 EPS 성장률이 0.76 그렇지 EPS 성장률 PEG가 0.76 2분기에 계산할 때 0.8인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PER보다 퍼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 그러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항목 내에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활동만 보더라도 뭐 봐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를 324억치 했는데 어떤 걸 돈 썼는지 보니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9억치 썼고 유형자산 땅 사고 뭐 눈에 보이는 걸 278억치 썼고 이것만 써도 한 300 얼마치 쓴 걸로 나온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거지. 얘들은 이제 돈이 남아도니까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왜? 부채가 없으니까. 재무활동을 보면은 배당금 38억 지급한 거 말고는 쓴 게 없어. 갚을 게 없으니까 갚을 거 부채율 뭐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갚을 필요 있나? 감납도 되지. 자, 그래서 기말의 현금성 자산이 608억. 시작할 때는 643억이었으나 608억. 73억 정도가 73억이가 이게 왜 73억이지? 시작할 때 643억인데 기말에 608억이면은 73억이 아니고 40몇 억인데 이거 숫자 잘못된 것 같다 맞지? 숫자 잘못된 것 같다. 요거 670 요거 숫자 잘못된 것 같지? 643 빼기 608 하면 어떻게 73이 나와? 그냥 암산만 해도 73억이 안 나오는데 계산해 볼까? 643 빼기 608 608은 35억이 35억. 마이너스 35억인데 잘못 계산했대. 지금 잘못 적었대. 둘 중에 하나 잘못 적었겠지. 정정해가 올라오겠지. 아니 내가 잘못했나? 있긴데 맞잖아. 맞지? 자 그렇게 되고 여기에 또 특별한 거는 정성재 특수관계자가 지분율이 73.96을 가지고 있어요. 대주주가 지분이 73.96이라고. 그리고 아시아 국내 매출 750억, 아시아 매출 6천만 원, 북미가 2억 9천인데 얘들이 이거 근데 이 연결회사 지역별 매출 이걸 봤을 때 좀 이상한 게 수출 비중이 높은데 그 국내에서 지역별 매출이 국내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앞 시간에는 수출이 뭐 7대3 비율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 국내 매출이 증가된 걸로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패스. 자, 이익 잉여금 아까 말했다시피 한 300억씩 증가하고 있다. 단기 순이익 전기에는 381억, 요번에 341억. 자, 주당 순이익 527원이 나왔고, 그리고 뭐고, 종업원 급여가 전분기에 100억 나가는 게 요번에 135억 나갔다. 자, 급여가 84억 나가는 게 119억 나갔다. 이제 인건비가 올라갔단 말이야. 아니면 사람을 더 썼든지. 판매 관리비 그 중에 연구개발비 15억 쓰던 걸 37억으로 전분기 대비 거의 100% 이상 상승했다. 보면 되고. 광고 선전비 5억 9천, 5억 8천 나가던 걸 20억 가까이 증가했고 직업 수수료는 16억 나가는 게 수수료가 감소됐대 14억으로.
그래서 총 판관비는 132억 나가는 게 같은 분기 186억 지금 쓰고 있다. 자, 순금융 원가. 원가는 이게 뭐 이게 금융이익 보면은 외화 환산 이익. 외화를 써서 환산돼서 이익. 외화 환산이 가지고 있었지만 37억이 이득이 버는 거예요. 그래 금융 수익은 41억. 금융 비용은 이자 비용 2억 900만 원. 외환 차손 1억 2천. 합쳐봐야 1억 정도 손해 보고 나머지는 40억은 이득 봤으니까 40억 가까이가 금융 이익을 받았다. 기타 수익은 너무 작으니까 패스. 기타 비용도 너무 적으니까 패스. 자본관리 부채율은 13%. 이렇게 부채 나누기 자본하면 부채율. 또 뭐 있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아까 말했다시피 금융자산에 외화 환산 이익이 37억 들어왔고 외환 차손을 1억 들어왔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요 금융상품에서 40몇 억씩 샀다 그랬잖아. 그게 한 수익이 2억 정도. 요 말이 이게인 것 같네. 자. 그리고 지난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 평균 배당 성향은 8.3%,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라 순이익이 8.3%, 그렇게 그 배당을 줬고 18년에는 14원 주당 5.8%, 19년에는 46원 8.9%, 20년에는 60원 10.2%로 이게 평균이 8%라는 소리고,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0.3%, 0.4% 정도, 5년 평균 배당 0.2%, 더러워 죽겠다. 0.2%. 자, 그리고 자산 양수 2021년 두 건의 유형 자산을 샀는데 1공장은 인접지, 1공장 인접지로 1공장 규모의 관리 능력 한때 1공장이 보니까 이 같은 공장이야. 주소 똑같이 문정동 645, 문정동 645. 이거는 7층, 이거는 8층. 140억에 110억에 샀다. 한 층을 다 산 거겠지. 자, 그리고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 7%. 1,000원치 팔면은 한 700원 정도는 못 받는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 16기에도 작년에도 8.4%, 저작년에도 16.4% 이렇게 못 받는 게 한 16%씩 설정해도 원캐 돈을 잘 받기 때문에 큰 걱정 없다. 이 말이겠지. 자, 또 뭐 있노? 재고 자산은 지금 126억 쌓여 있고 7.3%, 전체 자산의 7.3%, 작년에는 9.9%, 7.2% 정도 나왔다. 회전율은 1.9회. 1.9라는 건 365일 나누기 1.9를 하면은 뭐 거의 한 반이 2로 나눈다 생각하면 180일, 180일마다 한 번씩 재고가 회전된다. 이렇게 숫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또 뭐 있노? 주주에 관한 사람, 그러니까 정성재 부인, 아들, 딸들, 자식들 이렇게 해서 요걸 다 합치니까 얼마? 73%를 가져왔다. 얼마 전에 80% 가졌죠. 80%. 80%에서 10% 팔았다. 10% 팔을 때 주가가 10% 떨어졌거든. 내가 그때 들어갔잖아. 내일름 들어갔지. 그때 들어갔지 나는. 이게 왜 떨어질 리가 없는 샀다가 지금까지 9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50몇 프로인데 수익률. 와,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주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20% 떨어져도 괜찮다. 주식을 더 팔아도 괜찮다. 얘들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 50%. 자, 주식 그 시중에 유통되는 건 18%, 1,100만 주밖에 없다. 1,100만 주. 최고가는 2021년 8월에 27,000원까지 갔다. 지금 얼마야? 15,000 얼마 때 공부했잖아, 맞지? 그때 15,000 얼마야? 이거 내가 공부할 때는 1월 달 얼마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난다. 넘어가자. 자, 정성재 67년생, 한양대 의과대 학사, 한양대 의과대 석사, 이렇게 피부과 원장하면서 만든 14년. 김동석 76년생 영업개발, 이임원 13년, 막 이런 식으로 좀 나이들이 70년, 60년 이렇게 돼 있다. 또 뭐 있노? 직원들 평균 건설 요소는 3.1년이고, 요런 기계, 슈링크, 쿨루덤이라는 슈링크. 자, 9월에 국내 식약처 허가를 획득 완료. 슈링크는 8,000대 이상 판매된 블록버스터 제품이고, 브라질 매출이 굉장히 높았다 그랬는데, 브라질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박살났잖아요. 그래도 브라질 내에서, 브라질 인구 중에서도 부자들은 피부 미용 받을까 이가, 조금 이제 그거 풀리면은 좀 더 받을까 이가. 그럼 또 매출 더 올라가는 거지. 국내 매출만 이만큼 올라가는데 또 안 올라가겠나 이제. 18년 이후 국내 출시 이후 업그레이드된 두 번째 제품이다. 요번에 교정 공제 해외에 마케팅, 영업, 이런 개발 업무 시설 확대를 위해서 1,250억짜리 건물을 샀다. 강남구 역삼동에 이거 강남에 샀네. 일체를 샀다. 계약금 125억 줬고 중도금 500억 줬고
11월 29일 날 중도금. 잔금 2021년 1월 22일 날 625억 준다. 뭐 얘들 돈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해마다 300억씩 쌓이는데 맞지? 뭐 상관 있나? 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자, 요번에 했는 거 8층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요거 날짜가 언제고 2021년 3월에 계약한 거는 8층 아까 전에 그 7층 말고 8층 140억짜리 6월 30일 날 잔금 다 지급했고 이건 공장으로 돌린다는 거고. 자, 또 이거 뭐고? 양수 계약했는 거 요건 했다. 아까 전에 봤던 거.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 지으면은 1월 8일 기준으로 15,300억 시총 9,900억짜리가 지금 11월 12일 날 시총 1조 2천억짜리 거의 한 30% 상승했네. 이때만 비교해도 주식수는 변동이 없고 거의 외국인이 그때 10%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5.4% 빠졌네. 동일업종 PER이 31배 나왔고 지금은 1월 7일 빠꾸를 했네. 1월 8일에는 동일업종 207배, 외국인이 5%였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10% 됐고, 헷갈렸다. 외국인이 10%로 증가했고, 시총이 9,900억이 된 게 1조 2천억으로 한 30%, 20% 가까이 증가했고, 동일업종 PR이 207배에 든 게 31배로 증가했고, 자, 감소했고, PR은 감소하는 좋지. 자, 수출, 이거 한번 더 짚으면, 수출 대비가 7대3으로 바뀌었다. 전기는 수출이 5대5 정도였는데 지금은 7대3 비율로. 자, 그리고 가동률은 떨어졌고 유동자산 투자했는 요거로 275억치가 생산 시설이 22년도에 가동될 거라고 생각되고 연구비는 한 40억씩 5% 정도 쓰고 있다. 그 여기에 뭐고 이거 영업이익이 53%, 순이익이 45%, EPS가 700원을 잡으면은 지금 19,500원일 때 PR은 24, PEG는 뭐 0.7 정도, 0.8 정도.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는 뭐 재고재산이나 회전 이런 거 의미 없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 이것도 결론을 한번 내리자. 이 11년 12일 오늘 3분기 실적 확인했지만 수출 비중이 7대3 비율로 상승하고 소모품 비중이 43%로 좀 하락했지만 공장 가동률은 82%에서 71%로 하락을 했는데 매출은 더 올랐어. 부동산 투자 건물 매입을 했고 그건 공장으로 돌릴 거니까 5년 평균 배당이 0.2 없는 거라고 보면 되지. 평균 건설연수는 3.1년. 별 변동도 없고 매출은 상승했는데 PR은 떨어졌다. PEG는 0.76 정도 1년 PER은 그렇고 3년 평균 뭐 이래도 0.88 정도 1 이하가 된다는 거지.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아직까지 굉장히 매력적이다. 아니네 끝 아니네. 요 또 있네. 0.2 굉장히 매력적이고 EPS가 하락하고 PEG 수치가 1에 가까워져도 그래도 사도 뭐 크게 문제되는 왜 영업이익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40% 50%뭐 영업이익 까지면 몰라도 대주주가 70% 가지고 있어도 지금 한 50% 더 시장에 던져도 그래도 매수 끝 이제 끝.